분노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뭐 국민들이 이런 세력들에게 뭐 어떤 뭐 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정치인도 변해야 되고 국민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미래, 두 번째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예를 들면 뭔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보면 반일과 친일로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머무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미래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계속 기다렸을 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사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일본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5월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와서 추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미래라는 그런 담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되게 다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막연한 이념에 젖은 어떤 정책이 현실은 굉장히 단안하고 복잡한데 이런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 진영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래와 책임이라는 이 화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면 예산 전국인데 네. 사실 콩밭에 마음은 가 있는 것 같아요. 총선, 내가 네. 공천을 받을지 아니면 4년 정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지 이것만 골몰해 있는 것 같은데 한쪽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국회라는 게 여야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너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중에 나올 테니까 좀 민주당만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회라는 지형은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산 부분, 선거구 획정, 그다음에 입법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낮은 자세로 많이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뭔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책 대결을 잠시 하다가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소위 말한 방탄 국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